플라톤의 지식과 지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은 지식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이 확고했습니다. 그에게 지식이란 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변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10년 후나 10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을 지식이라고 여겼고, 변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의 가치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플라톤에게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러셀의 서양 철학사에서는 첫 문단에서 플라톤의 이론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대인들은 대부분 경험적 지식이 지각에 의존하거나 지각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플라톤이나 다른 특정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 사이에는 지식이라 부를 만한 지식은 감각에서 유래하지 않으며 유일하게 진정한 지식은 개념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전혀 다른 학설이 존재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2 더하기 2는 4는 진정한 지식이지만 눈은 하얗다는 진술은 너무 모호하고 불확실해서 철학자의 진리체계 안에서 어떤 자리도 차지하지 못한다. 현대인은 인간이 감각을 통한 경험으로 많은 양의 지식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플라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각을 통한 경험은 늘 바뀌기 마련입니다. 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식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 플라톤의 주장입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이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프로타고라스입니다. 그의 유명한 말이 있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 말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인간이 세상의 기준으로 작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무지개를 생각을 해보죠. 어떤 사람에게 무지개는 3가지 색으로 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7가지 색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몇 가지 색이 아니라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 이르는 연속된 색깔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무지개 색깔을 다 다르게 표현하면 무지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거죠. 소크라테스는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인간은 신만큼 지혜로울 수도 있지만 바보만큼 어리석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각자의 기준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이 세상을 아는 것만큼이나 인간은 세상을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인간도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보가 세상을 아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바보도 그의 기준에서 세상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보를 어리석다고 판단하고 우리를 그와 비교한다면 우리도 바보만큼 어리석게 세상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의 문제는 어느 누구의 손도 들어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이보다 많이 안다거나 참된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프로타고라스를 대신해 아주 흥미로운 답변, 말하자면 어떤 판단이 다른 판단보다 더 참될 리는 없지만 더 나은 결과를 낸다는 의미에서 더 나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 점이 바로 실용주의를 암시한다. 플라톤은 지각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무리해서 강조합니다. 플라톤은 존재와 비존재, 유사성과 비유사성, 동일성과 차이성, 단일성과 수일반을 파악하는 특수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러셀은 플라톤의 이론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존재와 비존재에 대해서 플라톤은 감각만으로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플라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납득은 안 돼요. 좀 무리한 주장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 이런 예를 들어보죠. 한 마리의 검은 고양이가 내 앞을 지나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검은 고양이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검은 고양이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인식해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반성작용을 거쳐야 존재 유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를 잘못 본 것일 수도 있고, 검은 고양이가 환영으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존재와 관련해서 감각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러셀에 따르면 플라톤이 비판한 3가지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은 지각이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만물은 흐름의 상태에 있다.
결국 이 세 가지 논제를 다 부인하려면 지식에 속하는 것은 수학과 논리학 정도만 남습니다. 수학은 인간의 감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항상 참으로 남을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고 수학 세계에서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될 필요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수학적 지식은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합니다. 플라톤이 걱정했던 것은 상대주의적 경향입니다. 올바름의 기준이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각각 자신이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다 각자가 선하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이 가져야 할 도덕성은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올바름의 기준은 진리를 판단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도덕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올바름의 기준이 없다면 인간의 도덕성이 무너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겠죠. 무정부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변하지 않는 지식을 획득하는 데 골몰했고 그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식은 수학과 논리학이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수학과 논리학이 세상의 진과 성과 미를 증진시킬 수 있을까요? 올바름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다양성이 사라지기 쉽고 수학과 논리학에는 정확한 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답에 도달하지 못하면 틀린 것으로 간주되고 틀린 것은 열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플라톤의 지식과 지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